어머니 산소에서 3년 심요살이를 하는 유범수 씨가 위기를 맞는다. 태풍 라마순이 불어닥치고 면사무소 직원의 철수 경고에도 그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 모처럼 찾아온 형제들은 품팔이하며 오남매를 키우셨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한편 병원 치료를 받으러 첫 번째 외출을 한 유범수 씨가 웬일인지 인천의 한 주택가를 서성이고 있다. 어디가 댁이세요? 어느 집이? 조금 저기 몇 층이요? 층수는 3층, 비동 301호. 그러나 집 앞을 맴돌기만 한다.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를 거기다 모셨으니 나 혼자 편안하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 있는데 잠깐 들어갔다 가시죠. 아, 그래도 그건 내 맘이죠. 또 산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해야죠. 그럼 3년 동안 한 번도 못 오세요? 예. 가고는 쉽지만 그게 뭐 또 거기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것저것 내 맘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의미도 없고. 아내와 딸이 있는 집,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유범수 씨는 발걸음을 옮긴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병원에서 나올 땐 아주 잠깐만 집에 들어가 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이 흔들리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 유범수 씨인들 왜 아내가 보고 싶지 않겠는가? 몇 년 전 그는 집 짓는 사업에 실패하고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세 식구 겨우 누울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때 그는 아내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다시 망치를 잡았다. 어머니, 오늘 병원 댕겨와시오. 다리 아픈 거 약도 좀 지고. 집이 발친디요. 들어가진 못하고 어머니 복을 입고 어머니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데 계신디 어떻게 집에 지가 들어가서 다리 뻗고 있을 수 있쇼. 그 서성이다가 그냥 와시 어머니. 집을 보거나 며느리나 손녀딸 보면은 마음이 흔들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심요살이 3년 동안 아내가 아파도 외동딸 샛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는 집에 갈 수 없다. 남들은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있는 처자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냐고 비난도 한다. 그 말에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이대로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릴 때 유범수 씨가 찾는 것이 있다. 자신의 일기장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그는 일기를 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성실함 하나만 믿고 살아온 유범수 씨. 그는 하늘의 구름처럼 욕심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다. 딸에게 이야기하듯 써내려간 일기는 벌써 20년째다. 우리 딸 일기요. 아니 따님 일기를 왜 쓰세요?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만 20세까지 써주려고 태어나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일기처럼 쓰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어려서부터 이제 키 몸무게 자라는 거 그랬는데 얘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기록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달해야 되는데 벌써 사춘기가 됐는지 몸무게 이런 거 밝히고 싶지 않은지 그래갖고 초등학교 안에는 매년 8월 말일 전부 기록했거든요. 손 뭐 발가락 자라는 거 다. 이 남자가 사는 법은 살가운 자식 사랑. 마음은 있어도 행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듯 살가운 자식 사랑을 배웠다. 시간이 흐르고 유범수 씨의 시묘살이가 소문이 났다. 시묘살이가 도대체 뭔가 구경하러 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냐며 호기심 때문에 온다. 오늘 찾아온 사람은 유범수 씨에게 깍듯이 인사까지 차린다. 사장님 어디에요 고향이? 난 저기 예천동이요. 예천동이요? 네. 어디 서산다 충청도 서산담도 이런 사람이 있네. 저 폐학자 저 위에 폐학자분 아시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더니 그 오늘은 이상하게도 얘기가 엉뚱한 대로 빠진다. 선기라고요. 무엇 좀 영감 좀 묻은 거 있어요? 심효살에다면서요. 영감으로 둬야 하는데 영감 묻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뭐 부모님 모시는데 무슨 뭐 그런 걸 얻어가지고 뭘 바르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저 남북 화해 원칙에 되거나 좀 이야기 좀 해봐. 아 그거요? 예. 그거는 냉큼해선 힘들이요. 힘들요? 예. 꿈의 연구를 안 일러주려면 도가 저기 약하구만. 그건 도인이 하는 얘기지. 난 또 아는 저 원제요. 1999년도에 남북한 왔다 갔다 하고 2000년이는 아니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개방되다시피 한다고 있어. 사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 산속에 이러고 있으니 무슨 도 닦는 도사인 줄 알았나 보다. 그뿐인가 오늘 방문한 사람은 좀 특별하다. 움막을 구경하러 산소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옷매무새를 얌전하게 다듬는다. 그리곤 어머니 산소에 묵념까지 올린다. 흔치 않은 일이다. 저런 양반들이 진짜예요. 알지도 못하는 산사 와갖고 상제만 보고서 고인에게 명복을 빈다는 건 예의범절이 아주 큰 양반. 비록 돌아가신 후라도 어머니가 저토록 대접을 받으니 유범수 씨도 흐뭇하다. 이렇게 이 동네가 좋은 동네구먼 그래요. 유범수 씨가 산으로 가고 난 뒤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샛별이는 아직도 월드컵의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루바이트 타다가 유천소하고 뭐 김남일 온다 그래가지고요. 막 아루바이트 팽개치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현수 오빠는 못 보고 김남일 뒤통수 봤나? 하고 싶은 게 끝도 없는 꿈 많은 대학 1학년생. 하지만 아빠가 떠난 후 샛별이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예, 아니 아빠는 좀 고지식한 편이고요. 엄마는 좀 개방 그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 통금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이 달라요. 어떻게? 아빠는 무조건 9시나 10시. 엄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선 11시, 12시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하도 늦게 다니니까 그리고 지금 아빠도 안 계시니까 10시까지 지금 그렇고. 할머니에게 그토록 잘하던 아버지가 심효살이 하는 것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됐다. 아니요. 3년 마치고 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샛별이 엄마 향숙 씨는 다르다. 추워지기 전에 남편이 돌아오겠지라는 한가닥 기대를 아직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신랄 같은 기대만큼 향숙 씨는 집안 살림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남편 산에 가시고 집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집이 뭐 바뀌었어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버리고 없는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싱크대도 반짝반짝하다.
심란한 향숙 씨는 마음 붙일 때가 이것밖에 없다. 그런 아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범수 씨는 오두막 옆에서 열심히 삽질만 하고 있다. 막걸리까지 옆에 놓고 구덩이를 파고 있다. 대체 막걸리로 무얼 하려는 걸까? 이게 땅 밑이 온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겨울에 김장독을 묻어두고 맛이 변하지 않고 아주 그렇게 상큼하고 싱싱하게 보존돼 있는 거죠. 그게. 냉장고가 따로 없다. 이제 아버지께 하루 3번 올리는 막걸리 시원한 맛이겠다. 어쨌거나 어머니 덕분이지 뭐. 자르도 잡수는 거죠, 어머니 덕분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다 요령이 생기죠. 예. 이렇게 삶이라는 건 정확한 답이 없이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꼭 도사 같다. 손으로 가로 세로를 재더니 뚜껑까지 만들어 덮었다. 다음 날 유범수 씨는 또 삽질을 한다. 이번에는 빗물 내려가는 고랑을 만드나 싶었는데 흙을 나무 상자에 퍼담는다. 그리곤 상자를 있는 힘껏 끌고 간다. 울퉁불퉁한 산길에 꽤나 된 노동이다. 저 팔에 근육 좀 보시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게 벽돌 몇 장이 나옵니까? 2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2장.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다. 물꼬락 낸 흙으로 벽돌을 만든다. 이 흙벽돌은 손재주 좋은 유범수 씨의 작품. 그러나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부지런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원래 정성이 극진하면 말보다는 손이 앞서는 법이다. 파 한 뿌리라도 꼭 심어 놓는다.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이런 지혜가 나올 리 있겠는가. 주방으로 사용하는 오두막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가지런한 살림에 저장고도 따로 있다. 장판을 깔지 않은 바닥에 모래를 깔고 감자를 저장한다. 하지만 손재주 좋은 효자 유범수 씨도 꼼짝 못하는 상대가 있다. 그러니까 어깨 들썩들썩 하시는 게 목이 쫓느라고 그래, 목이. 처음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다가 이 밤에 개려서 보니까 한 100방울 물렸어요. 팔 한쪽이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모기채도 만들고. 햇볕 좋은 날은 어김없이 빨래를 한다. 널어놓은 빨래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째 유범수 씨가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움막 안에 어머니 옆에서 세상 모르게 낮잠을 잔다. 작은 움막 안에 모든 것이 고요하다. 움직이는 건 오직 개미 한 마리뿐이다. 그 시각 유범수 씨 딸 새별이가 속옷 가게로 들어간다. 남성 소옷을 입는데요. 예. 사이즈는 95고요. 네. 팔 있는 걸로 런닝만 팬티와 같이. 팔 있는 걸로 세트. 예. 95거든요. 아버지가 산으로 간 뒤 새별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늘이 첫 월급날이다. 그걸로 아버지 속옷을 사드릴 생각이다. 좋은 걸로는 이런 거. 그런데 새별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겨울에나 신을 두꺼운 양말을 찾는다. 산에 계시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산이요? 예. 산이면 좀 춥지 않나? 산에서 생활하세요? 예. 아버지가 산에 있다니 속옷 가게 아주머니도 의아한 눈치다.
서산으로 가는 버스 안. 새별이가 아버지에게 혼자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새별이는 첫 월급으로 산 선물을 가지고 휴일에 엄마와 같이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는 단호했다. 지금은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빠! 아이고, 털보 아저씨 됐네? 털바 아저씨 닮았어 이제? 어. 무치게 왔어. 아빠 보고 싶어서 왔지. 예쁜 사람은 하는 짓도 다 예쁘다더니 딸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뿌리는 잘안 모기약을 보여. 사왔다. 내가 지금 흔들병 걸렸어 요새. 그게 뭔데? 가만히 있으면 누니까 계속 그렇게 흔드는 거야. 뚜껑. 이런 딸이 있으니 아들 열둔 사람도 안 부럽다. 거기도 물렸어. 오랜만에 이따가 엄살도 피워본다. 고맙다요. 새별이는 그런 아빠가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오랜만에 딸을 보니 유범수 씨는 이 자리에 된장 없는 같아. 아내 생각이 난다.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 신경 쓰니까 혈압 올라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 안 써? 남편인데. 아니 그렇게 3년 동안은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있는 하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있어야지 어찌게. 내가 또 너무 이건 순전히 그만의 생각이다. 사람이 그렇다니. 돌아가신 어머니 아이고, 모시자고 지금 계속 세 전화하니까 식구가 짜증나. 3년 생이별을 해야 하는 나도 상황. 몇번 받았어. 어느 누가 그러려니 안 한 적이 하겠는가. 많더라고. 진짜 털보 아저씨다. 딸이 있나 하니까 이거만 가면 수염을 누가 만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유범수 씨 혼자이던 산속 오두막. 딸이 찾아와 모처럼 생기가 돈다. 아빠 양말 구멍 났네? 왜 이렇게 뒤꿈치가 자꾸 빵빵하는지 모르겠어. 다 그래. 왜 그러지 이상하네. 양말 사왔어. 어떻게 할래? 잘 됐다. 이거 본대로 배운다고 여기 샛별이 하는 짓은 흙이라 유범수 씨가 어머니에게 했던 그대로다. 그 역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에게 속옷을 사드렸다. 딸이 이렇게 컸나 싶어 대견하다. 고맙다. 네. 고맙고 너도 용돈도 궁을 텐데 이런 것까지 사오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도 받을 땐 아무리 작은 것도 이토록 고마워한다. 응. 100일 때부터 이제 유범수 씨가 샛별이 100일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보여준다. 앉아서 준비 운동도 제대로 하고.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 샛별이의 눈에 눈물이 반짝거린다. 너의 삶이 다 거기 담겨 있는겨. 아프면 한시고 두시고 병원 가야 되고. 할머니도 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키웠잖아. 샛별이가 태어난 후 유범수 씨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가 내 자식 키우듯 사랑을 받고 자랐겠구나.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고마웠다. 별아 일어나라. 일어나요. 집에서 자들더면 안 돼. 할머니 상식 올리하니까. 일어나. 어쩌냐기도 기침 밤새 하더만. 그렇게 잘 때 집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감기 걸릴 확률이 많아. 아버지는 밤새 냉기 올라오는 움막에서 잔 샛별이가 기침이 도질까 봐 걱정이다. 반대로 딸은 이 추운 데서 어떻게 겨울을 나시려나 아버지가 걱정이다. 그 마음을 숨기려는 듯 아버지 모르게 움막을 빠져나왔다. 샛별이에겐 아무도 모르는 꿈 하나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적음해 온 게 있어요. 아빠 엄마 결혼 20주년 되면 네, 나름대로 생각이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돈을 모았어요. 한 100만 원이면 갈 줄 알고. 그래서 그거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넘었는데 그 20주년 되던 그 전인가 아빠가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3년상 치른 다음에라도 되면 보내드리려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이만하면 현대판 효녀 심청이다. 새별이 가방을 메고 나선다. 방학이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아버지는 모기 목소리만큼이나 기운이 없다. 딸 손을 꼭 잡은 아버지. 그동안 친구들,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러나 피부칠한 이런 것일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새별이가 왜 모르겠는가? 아이가 조심하고 매사해. 아버진 이 순간에도 딸에게 당부하는 걸 잊지 않는다. 그런데 새별이가 한 번쯤 뒤돌아볼 만한데 그냥 걷기만 한다. 아버지 몰래 울고 있다. 아버지 혼자 산에 남아 이제 몇 년을 더 고생해야 하나. 춥고 좁은 산속 움막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려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새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낀다. 남들은 다 퇴근한 시간. 새별이 엄마 향숙 씨는 혼자 야근을 하고 있다. 맞벌이 한 지 어느새 7년. 그러나 남편이 산으로 간 뒤 향숙 씨는 요즘 밥 먹듯이 야근을 한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있지요. 전혀 없지 않아. 있지 많지. 때로는이 아니라 요즘 같아서는 더 그렇지. 교자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도 된다. 이런 내가 정말 못된 여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도 싶다. 직장 동료들이 향숙 씨 집에 놀러 왔다. 직장 생활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햇볕아가 아빠 안 가셨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못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입고 앉아갖고 왜? 유범수 씨가 없는 사이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다. 나는 독서 공방에 늘은 건 술밖에 없나 봐. 얘는 그냥 먹고서 편안하게 울으려고 이제. 너 우리 가고 나면 울라고 그러지 너. 얘잘 울어. 아니야, 사람들 있을 때 울어야지. 사람들 없을 때 울으면. 향숙 씨는 동료들 사이에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 동료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은 것도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언젠가는 보란 듯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알뜰하게 살아왔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렇게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산에 들어가 있으니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지가 막 화난대. 야 드라마를 하나 봐도 우리가 말하면 술이 한숨배 돌아가자 그동안 놀러왔던 향숙 씨의 감정이 고조된다. 정말 아득할 때도 많아요. 아득할 때가 많은데 그때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거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토록 또순이 같았던 향숙 씨. 담아두었던 속을 드러내기 시작하니 보물 터지듯 터져 나온다. 나는 그래. 나는 그렇고 그렇다고 아픈 사람한테 멀리 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빵꾸 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진짜 몸이 아프면서도 기고 날아야 돼. 기고 날아야지 한 달을 메꿀 수가 있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강하다면 강한 사람인데 나 이런 얘기 진짜 처음 하는 거야. 나 우리 친구한테 한두 번 했나 몰라. 근데 내가 왜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돼. 그 말 하는 거지. 동료들도 그런 향숙 씨 마음을 이해한다.
내 입장 누가 모르냐? 친구나 어디 데리랑 내 그럼. 입장 다 알고. 나 그런 거 생각하면 나 아는데 숨기려고 나 열받. 나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단 말이야. 나 내가 새별이 되고 나 혼자 살면 내가 뭐는 못 하겠어. 난 다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다 하는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인정할 수가 없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젯밤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향숙 씨는 깔끔하게 몸단장을 한다. 고혈압 약도 단단히 챙겨 먹는다.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한 사람 같다. 집을 나온 향숙 씨, 비가 오는 골목길을 비장하게 걸어간다. 향숙 씨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또 누가 오셨네 또. 아니지, 우리 시동생이 뜯어다 준 거지. 그동안 오빠가 그렇게 잘한 거만큼 갚아. 아, 맛있는 냄새 나네. 어디를 가는 걸까? 향숙 씨는 지금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향숙 씨도 알고 있다. 남편이 마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이 많아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나 딸에게도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나. 마음이 복잡해서 찾아온 곳 평창에 있는 친정집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 왜 반갑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쉬며살이 한다고 딸 고생시키는 사위가 못마땅하다. 불쌍하게 짓지 말고. 산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와? 또 누가 오셨네. 아버지는 향숙 씨가 속을 털어놓기도 전에 역정부터 내신다. 쉬며살이 얘기는 사위가 떠난 뒤 딸에게 전해 들었다. 사람이 올리지. 남은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다. 향숙 씨는 속상하다. 이러려고 친정에 온 게 아닌데. 훌쩍 산으로 떠난 남편 흉도 보고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도 역시 친정어머니다. 그런 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살 대로 살. 친정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했다가 3년이라는 게 석 달도 못 하는데 3년은 어떻게 살아? 아이고, 기분이 진짜. 3년 쉬며살이 한다는 사위가 야속하기도 하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오면 또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간만 사람들은 이해가 안 잘하려고 해도 가는데 그렇게 하는 다른 거 사람들은 그게 정신 나간 짓이라 그러지. 그걸 다 누가 그래요, 다르게 저. 받아들이는 사람 없지. 저게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가는 거지.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모두가 향숙 씨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 속이 편치 않다. 아파가지고 병이 지금도 몸이 온전치 않은데 병이 더 생겨가지고 집에 내려왔을 때 그걸 누가 짐이 되냐고. 그게 다 언니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형부가 내려온다고 하면 형부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는 거죠. 눈치 없이 어머니 앞에서 형부 흉을 보는 동생. 6일부터 11일까지거든. 조금
또 건강할 때 내려와요. 아유, 채우기를 기다려야지 어차피 갔으니까. 아 채우고 3년을 채우고 그러게. 건강하게 내려오면 그래, 다행이지만 그러기를 바라야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느냐고. 장모는 사위에게 전화를 한다. 이렇듯 딸을 속썩이는 사위에게 혼쭐을 내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그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하지만 사람 좋은 장모는 야단은커녕 사위 목소리를 듣더니 오히려 반가운 기색이다. 아이고, 자기네 식구 자기가 걱정하지 내가 왜 남의 식구인데 걱정을 해? 믿는데, 아이고, 믿는 돕고 발치가. 친정어머니의 야단에 남편 반응이 좀 달라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또랑친데 물리러 와서. 또랑치게 생겼지. 지금 봐봐. 물리러 온대 막. 그러면 그렇지 내 남편이 누군데. 막 쉬다가 들어온가 보네. 빗속에 우산을 받고 친정어머니가 텃밭으로 나온다. 비 때문에 땅이 질퍽거리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뭐라도 좀 쥐어보내고 싶다. 한평생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면서도 그것을 최고의 낙으로 살아온 어머니다. 물 주고 거름 주듯 자식을 정성으로 키워온 어머니. 이 세상에 이렇듯 무조건적인 사랑이 또 있을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친정어머니처럼 자신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겠는가? 그런 어머니가 이제 곁에 없으니 남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 편, 사위도 딸한테 잘할 때 예쁜 법이다. 처음에는 막 그냥 이혼하라 그랬다고요. 갖다 쏠 때. 사위가 밉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딸과 인연을 맺은 후 사위가 얼마나 잘했는가.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 말고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위였다. 아버지 콩뭐 이런 거 좋아한다. 아, 사위가요? 어느새 사위 주려고 콩을 딴다. 하지만 사위의 심효살이가 어리석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호강이 아나요? 몰라요. 죽은 사람 판에 보면요 나무 뜻까지만도 못한 거 그 뭐 아이고 뭘 알아요. 그래도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 않나. 장모에게 살갑게 굴며 이일저일 거들던 사위 미워할 수가 없다. 상추도 뜯어오면 자기야 씻고 뭐 다 하지 뭐. 뭐 방앗걸도 가로라면 빨랑 가서 가로오고 뭐. 좀 부지런해. 좀 부지런해. 장모님이 퍼주는 된장 꽉꽉 눌러 담는다. 아버지 갈게요. 아니요. 모녀 사이에 웬 승강이가 벌어진 걸까? 알았어. 향숙 씨는 나오면서 부모님께 용돈 5만 원을 드렸다. 그러나 사위 없이 가장 노릇하는 딸 형편이야 안 봐도 뻔하다. 알았어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얼른. 얼른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이 부모님께 주름살 하나를 더 드리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는 향숙 씨. 딸은 그렇게 잠시 왔다 갈 뿐 친정어머니는 오래도록 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향숙 씨는 22년 전 이곳 고향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몫으로 일하러 온 남편이었다.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니 향숙 씨 마음에도 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다. 집에 돌아온 향숙 씨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자신이 반대한다고 산에서 내려올 남편이 아니다. 이젠 심효살이하는 남편 마음도 조금은 만져진다. 흔들리던 마음에 종지부를 찍는다. 시커물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울어야 되지?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오늘도 한결같이 어머니 묘를 지키는 유범수 씨. 그는 지금 일기를 쓰고 있다. 10살 때부터 평생을 써온 일기장. 여기엔 유범수 씨가 어머니와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 무서운 가난으로 배고팠던 시절 형님과 누나는 돈 벌러 외지로 나갔고 유범수 씨 밑으로 나이 어린 동생 둘이 더 있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그는 어머니와의 아픈 추억이 많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량을 나갔죠. 막상 나갈 때는 아주 용기 있게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좀 잘 사는 집에 가갖고 거짓말했지. 어머니 팔고 쌀 한 대 꽂으려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한 대를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밥을 하셔갖고 차마 같이 못 잡숫고 부엌에서 드시는지 했던 부엌에 나와보니 눈 주위가 뻘겋이더라고요. 그 어린 가슴에 약속 하나를 심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라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어머니부터 드리고 나머지 덜어서 가져더라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시니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좀 형편이 궁핍해도 생전에 잘해야 돼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생전에 아무리 잘한들 그 큰 부모 사랑에 비하면 바닷속 모래알일 뿐이다. 그 모래 한 알의 정성이라도 드린다면 그것이 효자다. 오늘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어머니 생신. 마른 북어를 불려두었다가 고추장 양념을 발라 북어찜을 만든다. 북어찜은 고기를 안 드시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어머니는 오늘 아들의 마음이 담긴 행복한 생일상을 받을 것이다. 김장독의 김치처럼 땅에 묻어둔 막걸리,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올리고 더운 음식은 조금이라도 식지 않게 정성을 쏟는다. 금방 지은 밥은 반드시 어머니 앞에서 그릇에 담는다. 효자가 차리는 밥상에 팔이라고 마음 놓고 앉을 수 있겠는가? 계시다가 이제 내려가시면은 마음속에 한이라는 게 다 풀어지실 것 같아요. 어머님에 대한. 그렇진 않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그냥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마음의 속에 묻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이란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름답고 고운 것 보면 생각나는 사람. 그것이 사랑이다. 그 어떤 사랑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 자식은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삶을 배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날, 유범수 씨 형님 집에서도 온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북어찜이 여기도 있다. 작년 어머니 산소 곁에서 뜯어온 고사리 나물. 저때 산에서 가고. 뜯어온 거야? 형님이? 아니지, 우리 시동생이 뜯어다 준 거지. 그래 빨라? 어. 언제? 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정 많은 시동생은 이 자리에 없다. 어머니 자식 모두가 모인 자리. 그러나 동생은 없고 샛별엄마 혼자 있는 모습이 형님은 마음에 걸린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과연 바라실까?
식구들 마음을 새별엄마도 안다. 새별이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아챈 것일까. 냉장고에서 물 딱 꺼내가지고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끝이야 아침은. 새별엄마가 남편 없는 자신의 신세를 웃음으로 풀어낸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범수 씨의 동생이 말문을 연다. 살았으니까 이제 살림도 해봐야 오빠가 얼만큼 잘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갚아야 되잖아. 그래 이제 갚어. 그동안 오빠가 그렇게 잘한 거만큼 갚어. 힘들어. 유범수 씨 때문에 이 집 저 집 눈물바람이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안 하다가 가는 나는 게 한 거요. 여기 저기 이혼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갔다 와서 찍어준대. 이혼 얘기도 웃으면서 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 처음엔 기가 막히더니 이젠 그것 때문에 웃는다. 괜찮대. 걱정하지 마. 지금 나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새별엄마도 가족들도 이제는 심요살이하는 유범수 씨를 받아들인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한지 알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났다. 여느 날처럼 산속 오두막에 혼자 있는 유범수 씨. 그런데 며칠째 유난히 기운이 없다. 아무 실험도 그동안 안 했는데 그 하루저녁 자고 가니까 그게 또 사람이 그거 부모 자식 간인지 어쩐지 어쨌거나 저녁 때까지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뭐 나도 마음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야 떠날 때 휙 그냥 마음 먹고 떠났지만 집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처도 이해를 좀 하게 되시고. 하지만 유범수 씨가 쓸쓸한 마음에 오래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엄마는 걱정하셔도 씩씩하신 우리 아빠 그까짓 거 문제 없어. 세묘막 천장이 흔들흔들 흔들흔들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 아빠는 끄떡없어. 태풍과 싸워야지 아빠는 멋쟁이 멋쟁이야. 무슨 노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 오은주가 부른 아빠는 마도로스인가 그 노래인데 이게 여기 와서 딸을 위해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한바탕 노래를 불러 제낀 유범수 씨. 아까의 그늘진 마음을 말끔히 청소한 사람의 걸음걸이다. 우산을 턱하니 받쳐놓고 열무를 씻는 모습이 경쾌하다. 오늘도 어머니께 김치를 담아드리나 했더니 아이 어쨌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처도 또 기분이 전환돼 갖고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이 김치는 어머니 상에 놓을 김치가 아니다. 아내 향숙 씨를 위해 담는 것이다. 집에서 산으로 떠나올 때도 김치를 담가놓고 온 유범수 씨. 그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 믿는다. 이번엔 그동안 산신령처럼 자란 수염을 깎는다. 깎아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은데. 아가씨가 화장하듯 공을 들인다. 마음이 들뜨는지 가위까지 떨어뜨린다. 상복은 단 2벌이지만 좀 더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다. 단장을 하는 모양이 꼭 애인 만나러 외출 나가는 군인 같다. 아내에게 줄 김치, 혹시 국물이 새일까봐 운전을 하면서 보고 또 보고. 오늘은 아내 생각만 하는 유범수 씨를 어머니도 용서하실 거다. 빗길을 달려온 시간은 겨우 3시간.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3년 심요살이를 작정한 그에게 이 길은 멀고 먼 거리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집을 마음에서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도 오늘은 김치까지 담아왔으니 집에 들어가겠지 싶었는데 손잡이만 한번 만지고 나서 김치를 내려놓는 유범수 씨. 갑자기 눈물을 터뜨린다. 왜 우는 것일까? 한참을 울던 유범수 씨가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시작하는 걸 보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내도 안 보고 갈 모양이다. 사실 그는 오늘 아내를 기다려 보고 갈까 망설였다. 하지만 역시 마음을 접었다.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만 문 사이에 꽂아둘 뿐. 글쎄 부모님은 이런 비온 날에도 산천에 모셔놓고 저 혼자 집에 들어가서 좀 도리도 아니고 이렇게 어머님을 이렇게 복을 입고 산천에 모셨는데 안 되죠. 들어가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죄스러운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효심이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사랑도 누구 못지않다. 산소로 돌아온 유범수 씨, 미련과 아쉬움을 덜어내려고 서둘러 어머니에게 올릴 상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상식을 올린 후에도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땐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고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에 순서가 있겠는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하늘에서 보시는 어머니도 그런 아들의 삶을 바랄 것이다. 산에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뜬다.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의 다리가 놓이는 것일까? 그날 밤 늦은 시간, 오늘도 역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향숙 씨. 피곤한 몸은 완전히 파김치가 다 됐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던 향숙 씨. 문틈에 꽂힌 쪽지를 발견한다. 김치통도 있다. 남편이 다녀간 걸 까맣게 모르는 향숙 씨. 옆에 사는 올케가 왔다 갔나 생각한다. 쪽지를 보니 뜻밖에도 남편의 편지다. 입가에 미소가 돈다. 그게 뭔지 모르겠네. 아, 맛있는 냄새 나네. 그러게 누가 왔다 갔나? 신랑이 올 리는 없는데 누가 내려갔다 온 사람이 있나 봐. 바로 확인을 해본다. 나 김치 보냈어? 집에 왔다 갔어?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 이런 걸까? 향숙 씨 얼굴이 환해진다. 야근으로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진다. 현관문 붙잡고 왜 울어? 아무도 없는데 현관문 붙잡으면 뭐가 나오나? 이제 먹어봐야 알지 얼마나 맛있는지. 냄새는 훌륭하신데 근데 자기 없으니 수도꼭지 부러져가지고 나랑 새별이랑 그 공사하느냐고 대공사했구만 또 좀 전에. 하다 못하면 너 내일 올라오라니까. 전화 통화만 하면 빠지지 않는 소리.
그 남편의 그 부인이다. 올라야지. 김치 맛은 어떨까? 집에서도 한두 번 하던 솜씨가 아니지만 시묘살이 하며 담근 김치니 더욱 기대가 된다. 어때? 젓갈을 새우젓을 넣나 봐. 짜 조금. 근데 맛은 있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맛으로 먹는 김치겠는가? 덜 아팠을 때 어차피 내려갔으니까 할 만큼 하다 진짜 못 견디면 왔으면. 다음 날 유범수 씨는 어머니 산소 옆에서 산딸기를 딴다. 옛날엔 옛날 죽였었는데 어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어린 아들은 문 앞에서 어머니가 따오는 산딸기를 기다렸다. 그 산딸기를 오늘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린다. 어머니 산딸기요. 옛날에 나무가 심은 그저 뭐 나무는 전 둘째죠. 그래서 산딸기 형 모르다래 그거 따오면 그 먹는 재미로 그냥 나무는 안 가시나. 또 가시면 언제 오나 그랬었죠. 참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쇼.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듯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언젠가는 유범수 씨도 산을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옆에는 아들의 그리움으로 그 꽃이 지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가족들의 마음에도 유범수 씨가 피워낸 사랑의 꽃은 향기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